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혜경 씨 아까 불법 의전이라고 표현 썼죠. 과잉 의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의전, 법인카드 사용 논란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하나 패턴을 말씀드렸죠.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맨 먼저 하는 거 가짜뉴스다, 허위뉴스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거 제가 알기로 배모 씨, 배모 씨, 5급 공무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많은 분들도 뭔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일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제보자를 공격합니다. 제보자의 순수성을 훼손하면 제보자의 진위, 그러니까 제보자의 얘가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수성을 의심받게 만들면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보자를 공격합니다. 근데 참 이게 변화가 없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근택 대변인, 저 기사 한번 올려주시죠. 현근택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대변인이 제가 아까 말한 그 공식대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김혜경 씨 제보자 통화 녹음 캡처는 의도적이다. 그리고 돈을 모금한다는 것 자체가 순수성이 의심된다.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제보자가 의도적이다라고 하면 그 전에 했던 김건희 씨 녹음했던 이명수 기자는 뭐예요? 그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거는 악의적으로 거의 함정을 파놓은 건데 이건 함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7급 공무원 A씨가 이 옥본 배모 씨의 갑질에 시달려서 그 갑질을 기록해 놓기 위해서 소위 텔레그램 그냥 둔 거고요. 그다음에 통화한 거 녹음한 거 그거 공개한 거예요.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의도적이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생기는 갑질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라면 공익제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 지금 여러분들 며칠 동안 뉴스 계속 보셨잖아요. 이 뉴스 보시면서 이번에 김혜경 씨와 관련된 불법 의전, 법인카드 사용 논란 이렇게 정상이라고 보셨나요? 이거는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사해야 될 불법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거를 녹음했다고 이게 또 심지어 요즘에 대부분 핸드폰 자동 녹음인데 이게 녹음됐다고 이제 제보자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거 이거는 그간에 해왔던 민주당의 이 패턴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보자 순수성 공격하는 건 박원순 시장 그 당시에 피해자를 피해 호손이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거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동양대 총장 최성해 총장을 공격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제는 패턴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정도의 뻔한 패턴에는 속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기사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또 현근택 대변인 이런 표현도 썼어요. 아니 그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그만두나요? 지금 현근택 대변인은 그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냥 문제제기 할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그만둬야지. 사회 부조리 바로잡으시겠다면서요. 사회 변화, 잘못된 사회 관행들 타파하겠다면서요. 근데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냥 눈 감고 그만두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아닐 것 같은데. 전 이 얘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이번에 그 김혜경 씨 제보하신 분이 요즘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괴롭다 이런 심경을 SNS에 올렸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된 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고 이병철 씨 또 이런 분들 몇 분이 지금 사망했잖아요. 야, 이분들이 사망한 걸 떠올리게 만드는 의도적인 행태다. 야, 근데 정말 창조적인 해석이네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거 이제는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근택 대변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되기 전에 예전에 진보 평론할 때 저도 괜찮게 들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이재명 후보의 편에 서서 무조건 논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평론들을 많이 한다는 거 좀 안타깝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패턴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갑자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아까 제가 김어준 씨 얘기해 드렸죠. 아니 고작 뭐 다 하는 거 표창장 이런 거 한두 개 가지고 감옥을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가볍다. 이 논란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이번 사태 누가 했을까요? 정답이네요. 동희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죠. 김혜경 씨 논란은 국민들이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는 듯하다. 야 어떻게 패턴이 이렇게 매번 똑같을까요? 그죠? 김혜경 씨 논란은 국민이 그리 심각하게 안 본다. 이게 심각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지금 저희 그거 하나 올려주실래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준수사항. 자, 지자체 준수사항 여러분 다 보이시죠?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2016년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입니다. 지자체 준수사항. 저거 잠깐 띄워놓고 할게요. 자, 근데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저 지자체 준수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금 이번 논란을 국민들이 그리 심각하게 안 보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안을 계속 축소하고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이런 식의 패턴에 여러분들이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19 확진돼서 요즘 며칠 좀 안 나오시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김혜경 씨 그 호르몬 약, 그 뭐 폐경기 이후에 먹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약을 대리 처방받은 것 이건 의료법 위반이다 해서 저도 저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드렸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저 비서가 약 사다 준 적이 있다. 아니 그 약은요 저기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소화제 같은 거고요. 이게 김현정 뉴스쇼에서 아까 얘기 나오다가 김현정 PD한테 혼났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 약하고 처방을 받아서 사야 되는 약하고 같습니까? 이것도 역시 툭 던져서 이 사안을 굉장히 작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 나 비서한테 나도 시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아까 그 김현정 PD한테 혼나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면 얘기를 안 하셔야죠. 지금 당대표십니다. 당대표신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패턴, 그러니까 제보자 공격, 허위 사실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안을 최대한 작게 축소하는 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론을 공격한다 그랬죠. 언론 공격한테 이렇게 합니다. 7인회 멤버 중에 한 분인 김병욱 의원이나 또 이원우 의원은 SNS에 이번 논란을 허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허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KBS와 SBS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고기도 뭐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최민희 의원도 뭐 평론할 때 그렇게 하시던데 우리 고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카로 사온 고기 거를 김혜영 시대에 가져다 준 것에 대한 의혹 얘기할 때 배모 씨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약은 내가 먹었다. 약은 내가 먹었다는 뜻이 뭐냐면 뒤집어 놓고 보면 고기는 내가 먹지 않았다. 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기가 생각해도 빼도 박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이거를 공관에 갖다 줘서 그 자택이 아니라 공관에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공관에서는 외부 인사들이 오면
뭐 후보 저기 그 시장이나 이런 부인들도 음식을 대접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 공적으로 쓴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저 소고기는 공관에서 가서 드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에 보면 그 7급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녹취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알 수 없잖아요. 6시에 순회 도착. 그 공관하고요. 공관은 순회동이 아닙니다. 순회동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자꾸 가짜 뉴스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사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지자체 준수사항 좀 내려주시죠. 자,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의혹 좀 정리해 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지자체 준수사항을 또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5급 공무원 배모 씨, 배모 씨는 성남시장 하기 전에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그 안에 도움을 주던 직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을 사실 7급 공무원 또 경기도의 5급 공무원까지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분 지금까지 뭐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말 그대로 김혜경 씨 심기경호부터 냉장고 안에 저기 뭐 보니까 또 뭐 무슨 산딸기도 저기 뭐 곰팡이 슬지 않게 잘 관리하는 얘기까지 하던데 사실상 개인 수행 비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7급 이번에 제보에서 폭로하신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김혜경 씨의 딸기잼이군요. 네,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는데 한 분이 더 계시네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2명의 비서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도 있었다. 그럼 3명입니다. 3명이에요. 근데 이 운전기사 지금 기사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성남시장 시절의 운전기사였고요.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아까 저 기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그 기사인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거 보세요. 야당에서 의혹 제기한 건데 김혜경 씨 5급, 7급 이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공무원들이고요. 또 운전기사가 한 명 더 있다. 그리고 월급도 업무 추진비는 저거는 저기다 쓰는 도 아닙니다. 아시죠? 업무 추진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저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의전 차량이 이제 경기도에서요. 의전 차량이 있으면 이거 누가 탈까요? 그 말 그대로 외부에 이제 초대받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전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의전 차량이 그럼 주차가 어디 돼 있어야 될까요? 경기도에 쓰는 의전 차량이라면 당연히 관공서에 있어야겠죠. 의전 차량이니까. 근데 이 차가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차는요 순회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습니다. 자, 순회동 아파트 지하. 그 옆에는 이재명 후보의 차도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하고 통상시에 순회동의 복지센터에 주차가 돼 있었다. 이게 오늘 서울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 도지사분인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법이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추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단독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주세요. 저 기사. 자, 그리고 자 우리 배모 씨가 이제 우리 그 약 처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배모 씨가 SNS를 통해서 7급 공무원에게 사모님이 드실 약인데 받아와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7급 공무원이 그 안에 또 다른 여직원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그 약봉지를 또 심지어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 배모 씨가 또 이 김혜경 씨가 쇼핑백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또 쇼핑백 예쁜 거 무슨 색으로 고를까 해서 골라서 그 고른 그 쇼핑백에 약을 고이 담아서 이재명 후보 집에 딱 걸어놨었죠.
그 뭐 사진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배모 씨가 본인이 먹었다라고 했죠. 본인이 먹었다. 근데 본인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입장문이 그렇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 스트레스로 복용을 했다. 먹었다고 하니까 이유를 대야 되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임신을 포기했고 폐경 증세 때문에 이 약을 복용했다. 또 김혜경 씨한테 확인했는데 김혜경 씨가 처방을 받거나 전달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단독 보도가 나왔었죠. 이게 작년 3월 얘기인데 한 달치 처방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은 배모 씨가 먹고 4월부터 김혜경 씨가 또 6개월치를 직접 처방받아서 같은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면은 배모 씨가 아니라 김혜경 씨가 다 먹었다고 볼만 했는데 그런데 어쨌건 이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어요. 내가 거짓말 죄송합니다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배 씨하고 민주당의 입장은 배 씨가 먹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 약이 무슨 약이라고 그랬죠? 폐경기 이후에 여성이 먹는 약입니다. 그런데 배모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이건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배 씨가 안 먹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김혜영 씨네 집에 가서 김혜영 씨 좋아하는 쇼핑복에 담은 약봉지를 훔쳐와서 먹었다는 게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동아일보 단독인가요? 채널A 단독으로 확인이 됐죠. 폐경 치료 받아서 먹었다고 했는데 작년 말까지 난임 치료를 하셨답니다. 난임 치료라는 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임신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임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약과 반대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먹었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나와도요. 이것도 민주당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정도 나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난임 치료를 받았던 분이 그 폐경기 이후에 여성이 먹는 약을 먹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명백하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전 변호사라 그래서 저는 어떤 논평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짓말 했으면은 거짓말이다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이럴 때는 무대응합니다. 침묵.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 이제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거짓말 왜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배모 씨가 나머지는 어찌어찌 변명이 되는데 약은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혜경 씨가 수사받아야 될 수 있거든. 근데 김혜경 씨를 그렇게 모시는데 김혜경 씨 수사받으면 안 되잖아. 수사받지 않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먹었다지. 나머지 고기 이런 건 어떻게 여차저차 넘어가요. 뭐 지금 가짜 뉴스라고 공간에 갖다 뒀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뭐 자진해서 그냥 잘 보이려고 고기를 산 거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못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먹었다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해볼 때 배모 씨의 거짓말입니다. 아직 또 있네요. 그리고 이건 또 SBS에 단독을 했는데 요즘 SBS에서도 단독 보도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친인척 추석 선물 이것도 경기지사 의전팀이 다 준비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죠. 작년 추석입니다. 작년 추석.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직 오늘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작년 추석에 이재명 후보의 친인척한테 선물을 배달하고 성묘 차례상 준비를 하는데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라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 씨는 또 나와요. 여기도. 배 씨는 이 7급 공무원 A씨한테 친척 명단하고 주소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뭐 장모님, 둘째 형님, 막내 형님, 여동생, 처남 그리고 각각의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지 뭐 고기, 과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준비한 선물을 관용차를 가지고 각각에 다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이 과일 사고 했던 이 가게가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경기도가 공교롭게도 업무 추진비로 엄청나게 작년에 많이 쓴 가게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 의문. 이것도 업무 추진비로 썼을까? 업무 추진비로 안 썼다면 최소한 여기서 썼으면 최대한 많은 할인이 있었겠네요. 그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면
업무 추진비로 쓴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무원들 이런 거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빼도 박도 못하는 제수용품 준비한 거는 이거는 시켰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저 직원한테 배달하라고 시킨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왜 했을까요? 안 시켰는데. 그것도 주소를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이해되시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이 정도로 할 게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관련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비싼 로션하고 스킨을 쓰시더라고요. 요즘에 구하기도 좀 힘든 건데.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쓰는 스킨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네, 저 이재명 후보가 면도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에르메스 로션과 스킨입니다. 비싸죠? 저게 저 정도 크기가 하나에 양쪽 다 10만 원씩은 할 텐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고 얘기를 해서 이재명 후보 이름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불법 의전 논란 얘기가 나올 때. 근데 이재명 후보의 셔츠하고 화장품 배달 심부름도 했다라는 그런 폭로가 나는데 지금 옆에 저 사진에 보이는 저 SNS 내용이 이 7급 공무원과 배 씨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자, 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땡땡땡한테 로션 받아서 교체해놓고 남은 거 2개 합체시켜봐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서에게 받아서 새 거는 지사님 욕실에 비쳤고 저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거 새 건가 봅니다. 남은 건 모아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 이거는 거의 집사 아니에요? 이것도 몰랐나? 근데 눈 떠보니 갑자기 막 에르메스 로션이 있고 에르메스 스킨인데 그것도 몰랐나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지금 뭐 아예 이게 사진하고 저렇게 딱 제가 양쪽에 일부러 놔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저 로션하고 스킨 합쳐서 제가 알기로 못해도 20만 원 넘을 텐데 결제는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저것도 우렁각시인가? 근데 이에 대해서 오공무원 배 씨와 민주당 선대위는 전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법카 얘기 나왔는데 법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런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 너무 많죠. 우렁각시, 뭐 고기부터 그다음에 뭐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또 뭐 저기 아까 약도 대신 타주고 또 거기다 문진표도 대리 작성해서 병원 출입증까지 다 받아줬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도 잘 못합니다. 그것도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게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